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경남을 동남권 경제혁신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며 9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내일 경남에서는 10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지만 무관심이 커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발표된 김해 신공항 건설에는 소음과 교통망 등 해결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편의점 등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이용해 절도를 저지른 일당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혀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남을 동남권 경제혁신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며 경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항공 우주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기계 산업의 첨단화와 조선 산업 경쟁력 강화 등 9개 공약입니다. 송윤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남 경제 공약의 핵심은 동남권 경제혁신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경남을 다시 이렇게 세워야 합니다. 이번 대선이 확실한 계기입니다. 방법도 분명합니다. 진주와 사천의 항공 국가산단을 적극 지원해 항공 우주 산업의 근거지로 만들고 창원 국가산단의 기계 산업의 기술 혁신을 이끌어 미래 가치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조선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해양 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해 조선업체의 선박 수주를 돕고 조선산업의 기술 연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천 거제간 KTX 조기 착공과 진주 혁신도시 중심의 신성장 동력 창출, 농업산업 활성화와 관광 휴양벨트 조성 등은 서부 경남의 균형 발전을 위한 계획입니다. 이전 공공기관과 관련이 있는 민간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습니다. 산학연 클러스터가 활성화되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서민 생활 공약으로는 통신 기본료를 폐지하고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등도 폐지해 가계 통신비를 절감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4.12 재보궐선거가 당장 내일로 다가왔지만 지방의원 뽑는 이번 선거의 경우에는 무관심 정도가 여타 선거보다 큰데요. 하지만 최근 불거진 지방의원들의 비위를 막기 위해서라도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한 표 행사가 절실해 보입니다. 보도에 이대환 기자입니다. 의회 의장직 돈선거 문제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김해 바 선거구입니다. 모두 4명의 후보가 맞붙은 가운데 막판 얼굴 알리기에 저마다 안간힘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후보입니다. 기호 2번 하찬이를 선택하면 정의당 기호 5번 배주임입니다. 무소속 기호 6번 김태훈입니다. 하지만 유권자들의 반응은 후보자들의 기대와 다릅니다. 솔직히 별로 관심 없죠. 왜 그러세요? 네? 글쎄 요새 뭐 시국이 좀 그렇잖아요. 대선과 세월호 등 대형 이슈에 밀린 영향도 크지만 최근 연이어 터진 지방의원들의 비리 사건도 유권자들의 무관심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왜 관심도가 더 높으세요? 떨어지세요? 어떠세요? 많이 떨어지죠. 자기 지역에가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뭐 자기 개인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 속에 지난주 경남에서 진행된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은 4.8%. 특히 김해와 양산은 각각 2.66, 3.46%를 기록해 전국 평균을 한참 밑돌았습니다. 지방의회 의원 보궐선거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를 통해서 치르게 됩니다. 그만큼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내일 전국 30개 재보궐선거구 가운데 10곳이 경남에서 예정된 상황. 경남 상관위는 저녁 8시까지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한 표 행사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어제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서 김해 신공항 건설이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신공항 개항까지 많은 절차가 남아있고 해결해야 할 과제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보도에 김기수 기자입니다. 전 세계를 잇는 영남권 관문공항, 바닷길과 육로를 연결하는 물류 거점 공항. 전제 조건은 24시간 운영입니다. 최우선 해결 과제는 소음 피해 지역 대책 마련, 현실적인 보상과 이주 대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부산시와 경남도는 기존 김해공항의 소음 권역뿐만 아니라 피해 예상 지역까지 공항 개발 예정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항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통망 확충도 중요합니다. 이미 5개 사업에 3조 원 가까이 투입되는 고속도로 신설과 확장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이에 대해 사상과 해운대를 잇는 22.8km의 김해 신공항 고속도로가 추진 중입니다. 3.2km로 예정된 활주로 길이도 앞으로 설계와 건설 상황에 따라 확장할 수 있다는 게 부산시와 경남도 국토교통부의 생각입니다. 우리 시를 포함한 인근 지자체, 영남권 지역민이 모두가 원하는 제대로 된 공항이 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금년에 수립하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저희 시 나름대로 철저한 대응을 거쳐서 이와 함께 신공항 개항 이전까지 김해공항의 포화 상태도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오는 6월쯤 나올 예정인 관련 용역 결과에 따라 시설 확충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는 현재 계획보다 1년 앞당긴 2025년 조기 개항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을 이용해서 절도를 저지른 일당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금품의 위치와 손님이 뜸한 시간을 미리 파악해 순식간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차주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편의점 종업원과 이야기를 나누더니 종업원이 화장실을 간 사이 어딘가로 전화합니다. 잠시 뒤 두건을 쓴 여성 2명이 들어와 계산대 아래 돈 봉투를 들고 나갑니다. 순식간에 820여만 원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로또를 지급하다 보니까 금액수가 컸어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이들은 알고 지내던 종업원을 통해 일요일 새벽 편의점에 현금이 많다는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절도를 한 남자 친구가 좀 친한 선후배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의점에 자주 왕래를 하다 보니까 금고 밑에 돈이 항상 있는 걸 알고 이 PC방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이 직접 절도에 가담했습니다. 공범을 CCTV 사각지대에서 기다리게 한 뒤 슬쩍 자리를 비우고 돈을 훔치도록 했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알바를 이렇게 채용하는 데서 되게 조심스럽고 채용을 해도 걱정스럽고 알바생도 잘 안 구해지고. 경찰은 편의점 절도를 공모한 피의자 3명 가운데 2명과 PC방 종업원과 공범을 구속했습니다. KBS 뉴스 차주화입니다.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추진 과정에서 하동군의 부당한 업무 처리가 감사원의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공무원의 중징계와 전직 군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보도에 최세진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첫 삽을 뜬 갈사만 조선산단. 하지만 조선 경기 불황과 시행사와 시공사의 분쟁으로 3년째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감사원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의 첫 단추부터 잘못 꿰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초기에는 특수목적법인인 하동지구 개발사업단 주도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2012년 하동군이 분양자 지위 이전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하동군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동군이 시행사의 의무와 책임을 이전받는 것으로 이 때문에 대우조선해양과 시공사 등과의 각종 소송의 빌미가 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또 분양대금 조기 납부로 이자 수입 4,600여만 원의 손해를 입었고 채무 보증, 부동산 담보 신탁 등도 군수나 의회의 제가 없이 진행됐습니다. 또 33억 원 상당의 에버딘 대학교 기숙사 공사를 수의 계약해 시공사에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에게는 중징계를 내리고 전임 군수에게는 손해배상 청구 등 손실 보전 방안을 마련할 것을 하동군에 통보했습니다. 하동군은 지난해 8월부터 사실상 해체된 하동지구 개발사업단에 대한 파산 신청과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를 할 방침입니다. 현재 하계단 체제에서는 저 사업이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는 그런 구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일단 파산 신청하고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신청을 한 후에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갈사만 조선산단. 사실상 시행사도 해체된 상태로 앞으로의 미래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하동군 외 통영시와 창원시도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통영시에 대해서는 간부 공무원 3명이 건설업체로부터 185만 원어치의 향품을 제공받았다며 징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창원시도 LED 가로 등 교체 사업을 하면서 실제보다 높은 가격에 협약을 맺고 업체가 인증받지 않은 부품을 사용했다며 관련 공무원 추이 촉구를 받았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조기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임금 반납 동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절차 개시 하루 만에 임직원의 98%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임원 36명 모두와 사무직 4천여 명 가운데 97.3%가 임금 반납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우조선은 조만간 100%에 가까운 동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창원이 보도한 김해 장위지역 터널 통합과 관련해서 경남교육청과 김해시가 시설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과 김해시는 버스 증차는 경제성이 떨어진다며 강화유리 차단 시설을 설치하고 비상경보기, 탈출구 등을 마련하는 시설 개선에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시설 개선이 완료되기 이전까지는 순환버스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1960년 3.15 부정선거 항의 집회에 참여해 최루탄을 맞고 숨진 김주열 열사의 57주기 추모식이 오늘 마산 중앙부두에서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불의항거한 김주열 열사의 정신이 살아있어 대통령 탄핵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었다며 열사의 정신을 후손에게 전해질 수 있게 노력하자고 다짐했습니다. 내년 창원 국제사격대회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스포츠와 관광의 융합 정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의 지역산업 발전 전략 세미나에서 에르네스 주한 스페인 상공회의소 회장은 이전 사례를 예로 들며 스포츠 대회 이후 관광산업과 연계한 스포츠 관광 융합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창원지법 제6민사부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사고 피해자 26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피해자 한 명에게 최소 550만 원에서 최고 1억 9,2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1년 3월 26일 양산 어곡동 1051호 지방도로에서 대학생들을 태운 버스가 50m 아래로 추락하면서 3명이 숨지고 29명이 다쳤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의 심야 사태와 관련해 류순연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사전 교감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류순연 권한대행은 도지사가 사표를 내는 사안은 자신이 결재하는 사항이 아니라며 비서실장이 전자문서로 의회에 사표를 냈고 의회 회장이 사표 접수를 한 것은 이미 9일 자정이 넘어 통제할 시간을 넘어섰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